사실은 만들려고 의도했던 건 아닌데 저희 와이프랑 이제 상담을 많이 했어요. 이제 마리가 저한테 화장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여장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처음에는 제가 당연히 안 한다 그랬죠. 아유,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나 진짜 안 하겠다고. 아유, 그게 뭐냐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 그리고 배우로 활동 중인 제이블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로 실력은 당연히 베이스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려 있겠죠. 열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그만큼 자기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없겠지만, 그리고 사실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운도 따라줘야 되고, 다만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2009년에 이제 포다넥스트 레벨이라는 스트릿 댄스 배틀이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스트릿 댄스 씬 안에, 대한민국 스트릿 댄스 씬 안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이제 스트릿 댄스 씬 안에서는 저를 많이 알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중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죠. 그래서 방송을 생각하고 댄싱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처음 초빙이 돼서, 그때 걸리시나는 댄스 장르로 대중 여러분께는 처음으로 선보였고요. 이제 그 뒤로 어떻게 저를 좋게 봐주셔서 마리텔이나 여타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저를 찾아주셔가지고 그렇게 대중 여러분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굉장히 외로웠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면 연예인분들은 이미 다 친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댄스씬에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신이니까 아무래도 소통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카메라가 꺼지고 나면 저는 좀 외롭게 입을 닫고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연예인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낯설죠. 낯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그렇게 방송을 다녔는데, 그래서 방송을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나랑 안 맞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선 대중 여러분께 제 모습을 많이 노출해 보여드리고 싶었고, 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었고 했기 때문에 좀 참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적응해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댄서분들이 통감하시겠지만 돈이죠. 어렸을 때 솔직히 20대 때는 돈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그때는 돈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계속 춤추면 살 수 있어. 왜냐면 몸이 건강하니까. 몸이 쌩쌩하니까 언제까지나 할 수 있을 줄 알고, 이제 그때는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제 30대 들어서면서 몸이 한 번씩 다치면서 회복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체력이 조금씩 저하되기 시작하는 걸 몸소 느끼면서 너무 수많은 걱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거 돈이 없으면 당장 밥 먹을 돈도 없으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거기에다가 여자친구, 지금의 와이프죠, 마리, 여자친구까지 생기니까 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결혼도 못 하겠구나.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여자를 데리고 있는데 내 여자한테 밥 한 끼 사줄 돈이 없는 게 그게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마리 만나고 한 5, 6년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에 드러나면서부터는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 마리 만나는 4, 5년에 방송 출연 전까지의 그 기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춤을 가르치고 강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서 그 친구가 어떠한 성과를 낼 때, 예를 들어서 배틀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든지 댄서로서 이름이 나고 유명해졌다든지 하면 저한테 사실 돌아오는 건 없지만 저 친구 나한테 배워서 그래도 잘하고 있네, 그럴 때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저한테 지금
질문을 던지세요. 왜 갑자기 연기? 왜 연기를 하세요? 약간 이런 식의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런 식의 눈총도 좀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는 원래부터 연기를 하고 싶었고 춤도 전 연기라고 생각하고 했었어요. 예술은 감성적인 부분이 당연히 개입이 돼야 관객 또는 청중, 관중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연기라고 생각하고 춤도 이미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나 이번엔 진짜 연기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 연기에 막상 입문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연기 그 자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고 저한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춤보다도 더 행복한 존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정말 힘든 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죠. 댄스 씬보다 어쩌면 더 힘들구나 여기는. 왜냐면 댄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대에 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틀에 참여한다든지 배틀 무대에서 춤을 춰볼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연기는 그게 아예 안 돼요. 연기라는 거는 한마디로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을 해서 내지는 연극 무대에 서서 뮤지컬 무대에 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무대를 서려면 오디션을 보고 다니면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사람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한테만 앞만 보여주면 뭐예요? 심사위원 4명 있고 이렇게 보여주면 만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무대를 펼치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댄서 활동할 때도 구인구직 사이트 막 찾아다니면서 뭐 어디 GX 트레이닝이나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다이어트 댄스나 이런 데라도 어떻게 춤을 할 수 있는 알바 같은 그런 파트타임 잡을 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어려워요. 구하기 어렵지만 연기는 내가 지금 아무런 커리어도 없는데 누굴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써주지도 않고 아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것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시작한 거지만 처음부터 나는 배우가 될 거야 하고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막한 거죠.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나. 그리고 댄스 씬의 댄서들이랑 이 연기 씬의 배우들이랑 진짜 몇백 배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배우가 너무 많아요. 그걸 뚫고 올라가서 잘 되는 배우가 정말로 손에 꼽히니까 저는 이 씬에 들어와서 여기도 정말 힘든 씬이구나.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불구하고 운때가 안 따라줘서 많이 안 알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냥 사실 춤이랑 정말 똑같아요. 실력이 정말 좋은 건 아니지만 운이 좋아서 잘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운때가 안 따라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데 그거야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계속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해서 언젠가 대중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그런 분들도 좀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연기씬에 들어와서. 그래서 저도 더 잘 되고 싶어졌어요. 사실 저는 제가 잘 되는 거 중요하지만 연기자로 또 잘 되고 싶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댄서가 그냥 당연스럽게 연예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댄서로서만 활동할 때는 많은 분들이 댄서랑 연예인이랑 좀 가르는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초창기 때는. 근데 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씨름하다가 개그맨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수하다 연기하는 사람도 있고 연기하다 가수하는 사람도 있고 전향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댄서가 연예계에 들어가니까 약간 너무 생소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댄서가 애초부터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방송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지금은 당연시화 되고 있어요. 다행히 되고 있는데 더 잘 돼서 댄서가 당연히 연예인이 되는 게 너무 당연시화 됐으면 좋겠어요. 더. 그래서 저도 더 잘 돼서 연기자로서도 최고의 모습 보여드리고 또 때로는 연기자의 탈을 벗고 또 댄서로서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해서 댄서들이 정말로 다재다능한 예술가들이구나 라는 인식을 좀 심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만들려고 의도했던 건 아닌데 춤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왜 댄서는 다 똑같거든요. 좋아해 주면 그저 좋거든요. 내 춤을 좋아해 주고 내 무대를 좋아해 주시면 너무 좋아서 이거를 더 연구해 봐야겠다 싶어서
저희 와이프랑 이제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리가 저한테 화장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여장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처음에는 제가 당연히 안 한다 그랬죠.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나 진짜 안 하겠다고. 그게 뭐냐고 했는데 주위에 제 댄서 친구들도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해볼까? 해서 여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 여장을 하고 무대에 나갔는데 너무 폭발적인 거예요. 사람들 반응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거 진지하게 해봐야겠다. 처음에는 약간 장난반으로 한 건데 진지하게 해봐야겠다 해서 실제로 여자들의 화장법이나 메이크업이나 뭐 보정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최대한 트랜스젠더처럼 분장을 해보자 라고 해서 체중 감량을 시작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자들 5 사이즈 정도 옷까지 맞게끔 몸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해서 무대를 섰더니 저도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저도 몰입이 잘 되고 여자들의 고충도 알게 되고, 뭐 좋은 점이라 하면,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의 감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 감성을 가지고 몰입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춤은 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입을 굉장히 중점을 많이 뒀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있지 않을 때도 핑크라는 캐릭터, 내가 여자로서 몰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제이핑크라는 자아가 따로 형성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긴 했는데, 그 뒤로 분리시키는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이게 방법이 있거든요. 분리시키는 게. 이게 연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순위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분리시켜서 나중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힘든 것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스위치 온, 오프 하면은 핑크, 블랙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죠. 최고의 댄서다 라고 많은 사람이 불러주는 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강습하면서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춤을 잘 추는 댄서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스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스타는요, 춤을 못 춰도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건 댄서로서의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돈 많이 버는 댄서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실제로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 댄서로서의 제가 인정받고 싶은 거는 제이블랙 진짜 잘한다,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거지, 그냥 와 제이블랙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런 팬들이 많은 것도 당연히 기분 좋지만 거기서 끝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스타는요, 확 올라갔다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신예가 치고 올라오면 이 사람은 금방 사라져요. 사람들 뇌리에 남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뇌리에 오랫동안 남는 댄서. 나중에 얘기를 해도 야 제이블랙이라는 댄서 있었어, 걔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획을 하나 그었어, 이런 얘기 듣는 게 최고의 성공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댄서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늙어서 또 댄서 이렇게 스타들이 나왔을 때 또 얘기할 수 있는, 걔는 진짜 잘했어. 그리고 댄스 씬에서도 그 선배님은 정말 대단했어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댄서, 그건 이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이제 교수, 전임 교수 내지 겸임 교수, 물론 쉽게 될 수는 없겠죠. 4년제 대학도 다 꼭 졸업을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남들보다 4년이란 걸 대학에 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조차 있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겸임이나 전임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또 창출을 해낼 수도 있고요. 20대 때, 그때는 파트타임, 강습 할 때 정말 많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학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학원 자리 구하기 힘들었는데, 강사 자리 구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에 학원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일반 댄스 스쿨, GX 트레이닝 프로그램, 그리고 뭐 전문 댄스 스쿨, 이런 데서 강습을 해도 되고요. 공연 뭐 에이전시나 이런 데 뭐 자기 이력서 내서 그런 데서 이제 받는 일로 공연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을 해낼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실력을 쌓으면서 이제 정말로 실력이 쌓이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을 때 더 큰 일들을 하겠죠. 심사위원, 그 외에는 뭐 해외 워크샵,
해외에서 정말 유명해지면은 SNS로 연락 오기 시작해요. 요즘에는 이게 잘 돼 있어서 옛날에는 저는 페이스북 시절에 많이 연락이 왔었는데 요즘에는 막 DM도 오고 그래요. 제이블랙 중국 올 수 있어? 뭐 제이블랙 프랑스 올 수 있어? 이런 식의 연락이 오면 알았어. 얼마 주면 갈게. 하면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좀 한 번에 목돈을 끌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예인. 요즘에는 뭐 수уп하다 뭐다 해서 방송에 입문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연결고리가 좀 생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예계 진출을 꿈꾸셔도 되고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잘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자기가 얼마만큼 발로 뛰냐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처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제가 썼던 방법인데 스트릿 댄스 씬에서 가장 많은 행사는 배틀이에요. 배틀에 우승할 때까지 나가세요. 많은 분들은 착각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언제 우승을 할 수 있지? 그거 계속 나가면 우승할 수 있어요. 계속 나가면 무조건 해요. 무조건. 그게 언제일 거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계속 나간다라는 기준이 진짜로 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노력이에요. 있는 대로 다 나가세요. 그럼 몇 년 하다 보면 우승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이 쌓이고 그게 이골이 나고 처음에는 긴장돼서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안방 같아요. 그러면 그 편안함을 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은 되게 멋있어요. 너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여기가 안방인가?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춤을 추지? 그러면 내공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유명해지겠죠? 그러면 많은 일들이 연결돼서 들어와요. 당신한테 손을 내밀어요. 당신 여기도 한번 출연해주세요. 화보 한번 찍읍시다. 그럼 바이럴 광고 하나 찍읍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연결돼서 나중에는 방송 관계자까지 당신 일로 와요. 방송 한번 합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구장창 계속 하시면 돼요. 우선은 저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 지금 계신데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활동을 하면서도 배우고 있는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보는 저로서 이제 보는 댄서는 감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해가 빠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춤을 출 때 감성적인 부분을 제일 첫 번째로 놓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빨라서 자기가 하는 말에 공감이 굉장히 빨라서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점이라고 하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제 몸 잘 쓰는 거. 그래서 몸 쓰는 배역. 이런 거 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춤 선생 역할도 했었어요. 그럴 땐 누구보다 잘하는 거고요. 네. 그런 장점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면 된다라는 그런 누구나 알고 있는 무대포 정신 그런 건데 사실 그것보다 저는 이제 강하게 신조가 하나가 있어요. 부모님께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살자.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짓만 하고 살자.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항상 지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댄스 씬을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보기 싫어요. 왜 보기 싫은가 하면 자꾸 실력이 아닌 다른 걸로 포장을 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실력은 안 되는데 쓸데없이 갑자기 몸을 키운다든지 실력은 안 되는데 비디오를 프레임 조정해서 빠르게 추는 것처럼 보이게 사기를 친다든지 영상 공부를 해서 춤 실력이 아니라 영상으로 멋있어 보이려고 한다든지 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하세요. 그냥 춤을 추지 마시고 다른 걸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 그게 좋으면 행복하면은 사실 제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예술을 하실 거면요. 대중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렇게 영상 공부를 하고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거 그거 되게 인정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그 이전에 춤부터 잘 추세요. 그걸로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프레임 조정해서 기만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쁜 짓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실제로 보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거는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출 수 있는 실력으로, 진짜 멋있는 실력으로 대중 여러분께 선보여드리고요. 절대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거짓말 치는 게 댄서 씬 전체, 댄서들한테 먹칠하는 거예요. 절대 또 하지 말아야 되실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돈 벌고 풍족하게, 당연히 잘 살아야겠죠. 댄서도 풍족하게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싸게 해드릴게요. 제가 더 싸게 해드릴게요. 페이를 깎아서 가는 게, 여러분이 그게 내가 나는 적은 페이에도 일해주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댄스씬 전체를 배고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댄서들이 배고파진 거예요. 당장에 5만 원이, 당장에 3만 원이 아쉬우셔도요, 참으세요. 내가 저걸 벌어서 당장에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어. 밥을 고라도요,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도 참았어요. 이건 아니야. 내가 여기에 2만 원에 일해주면 댄서는 2만 원이 돼버려.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다른 댄서를 쓸 때 2만 원에 쓸 수 있어. 너는 왜 2만 원에 안 해? 야, 제이블랙은 2만 원에 하던데 너는 왜 안 해? 네가 뭔데? 다른 댄서 찾아요. 그러면 또 그걸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댄서 페이는 2만 원인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담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넓게 생각하세요. 무페이로 공연해주는 거 자랑 아니에요. 자기 몸값을 자기가 깎지 마시고요. 아주 영악하게 행동하셔서 댄서들 몸값을 올려주세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 여러분들 정말 멋진 댄서가 되실 거라고 믿으면서 뭣도 아니면서 건방진 소리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생각 가지고 멋진 댄서로 성장해 주십시오. 후배 여러분 화이팅!